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던 9.19 군사 합의가 6년 만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 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제거했는데요. 이에 따라 어떤 게 달라지고 또 남북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군사 합의에 대한 효력이 정지가 됐습니다. 최근 이제 북한이 다양한 방식의 도발을 이어가자 그야말로 정부가 강경한 조치를 내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봐야죠.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다 알겠지만 네. 2018년도에 남북 군사 합의서가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2018년도에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2018년도 남북 군사 합의서 채택 이후에 작년도 11월 달까지 북한이 얼마만큼 이 남북 군사 합의서를 위반을 해왔느냐 하면 3,400여 회입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까지 통계예요. 이것은 국방부가 밝혔던 내용이고 그 뒤에 지금 벌써 한 6개월 정도 흘렀는데 뭐 훨씬 더 많이 이제 군사 합의 사항을 위반을 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만 해도 한 17회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기억이 자꾸 소멸이 돼서 그러는데 한 몇 가지만 반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북한은 창린도에서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해가지고 2019년도에 포사격, 거기 못하도록 돼 있는데 포사격 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2021년도, 22년도에 거기 서해상에서 안전지역에 포사격 못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300mm 방사포 이런 거 다 쐈단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은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서울 상공에 들어와서 네, 그랬죠. 휘젓고 다녔잖아요. 예, 예.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다 어기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울릉도로 뭐 미사일이 간다고 해서 울릉도에 비상경보가 울리고 하면 난리가 났잖아요. 예, 예. 그게 바로 이제 북한에서 우리 한국으로 보낸 미사일이 속초 오른쪽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해 오른쪽에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상황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북한이 이런 그 합의를 지키지 않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에 11월 달에 북한이 이제 정찰위성까지 발사하는데 한국은 북한의 이런 그 정찰 위성 발사를 포함해 가지고 북한의 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 때문에 예. 우리가 무인기도 제대로 이제 이걸 이제 활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 11월 달에 바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사합의서 제1조 3항 그러니까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해 가는 것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벌써 몇 달이 왔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한은 지금 서해상에서 GPS 교란해가지고 우리 어민들 엄청난 피해 입히고 그게 말이 그렇지 GPS가 이게 잘못 표시되면은 우리 어선들이 월북할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북한이 오물 풍선을 지금 뭐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한 1,000개지만 북한은 3,500개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15톤이 총 들어가서 이제 이게 보낸 건데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 떨어져서 차량에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것이 인천공항구로 가서 인천공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행기가 사실상 그 2번 정도 그쪽에 떨어졌는데 그 시간대 1시간 해가지고 거의 전부 다 이제 비행기 이렇게 이륙하고 착륙하는 예. 것을 금지시켰잖아요. 예, 예. 이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힌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9.19 군사합의의 전면적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1월 달에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들은 계속 지켜왔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번에 이런 이제 사건들을 저지르고 도발을 하니까 한국으로서는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효력 정지를 시켰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하나하나 좀 기억이 나면서 정말 이제 다양한 위반 행위와 또 도발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면 왜 폐기가 아닌 효력 정지를 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게 이제 어떤 언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 폐기라고 하는 것은 합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효력 정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것을 다시 살려서 그 합의대로 존중을 해서 합의대로 시행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가 회복되면 다시 남북 군사 합의서를 지켜나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품격 있는 국가의 외교적인 언사인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을 했고 그 효력 정지라고 표현한 것이 폐기보다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번 이 결정의 의미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미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해 11월에 북한에 이미 합의 파기 선언으로 사실상 이 9.19 합의가 뭐 유명무실한 그렇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이걸 이제 공식화한 거 이 부분에 대한 의미도 좀 남다를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독재 국가고 또 우리가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부령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김정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헌법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하는 것도 그냥 바로 파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한번 보시죠. 남북 군사 합의서가 우리가 2018년도 그렇게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이 됐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걸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효력 정지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남북 합의서 1조 3항에 대해서만 효력 정지를 시킬 때에도 그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효력 정지하는 것도 역시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법을 존중하는 국가와 법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의 차이고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지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것이죠. 예, 그렇군요. 정부는 이제 이번 내용을 미국과 일본, 중국, 네. 러시아 측에 각각 설명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글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들과 이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하고 공조하는 이런 모습, 글쎄요, 북한이 좀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국가가 또는 우리 정부가 무엇인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구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감정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부처들이 모여가지고 대단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국내와 국외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까지 판단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안심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효력 정지를 하면 그것이 이제 같은 우리 우방 국가니까 미국하고 일본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 일정 부분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 효력 정지를 할 수밖에 없는가? 북한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이 군사 합의를 위반해 왔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얘기해 주면서 이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이것이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자신들이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함으로써 이해를 구하는 거고 예. 그들이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잘 판단해서 그리고 그런 나라들한테 설명을 해줬다. 그건 잘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 결정으로 우리 군의 군사 활동 역시 네. 가능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적대행위 금지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도 있고 또 육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해 5도에 해병대 우리 장병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한 번도 훈련을 안 하면 거기 뭐하러 가 있겠어요? 그럼 훈련을 해야 되면
거기서 전차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자주포 포사격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9.19 군사 합의에 의해 가지고 포사격 못하도록 돼 있고 해상 기동 훈련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 해병대는 어떤 노력을 했냐면 그 전차나 자주포를 싣고 전부 다 돌아와 가지고 우리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곳 또는 심지어는 우리 포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이 예산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정말 불필요한 돈까지 써가면서 그런 것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예, 예.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상에서도 소위 말해서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5km 이내, 그러니까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 안에서 연대급 이상의 훈련을 못하도록 돼 있고 그 안에서 포사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포사격장들이 어떻게 보면은 군사 분계선 5km 이내에, 그러니까 남한으로 따졌을 때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그 후방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는 포사격 훈련을 하고 연대급 이상의 기동 훈련을 해왔거든요. 왜? 법치 국가니까. 왜? 북한하고 약속한 거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해왔던 거예요. 예. 근데 북한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안 지키니까 이제는 5km 이내에서 우리가 포사격도 할 수 있고 연대급 이상의 기동 훈련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또 어떤 뭐 도발을 하거나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대비 태세를 갖추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차이 나는 것은 9.19 군사 합의 이전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예. 여전히 정전협정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섣부르게 군사적 도발이나 하는 것은 제한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일단 우리 군당국은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글쎄요, 뭐 일각에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그야말로 이제 강력한 이제 심리적 도구로 꼽기 때문에 네네. 북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우리 그 이순신 장군께서 옛날에 그 이렇게 첫 해전 할 때도 그러니까 무엇을 움직일 때는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산처럼 그렇게 좀 묵직하게 움직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네. 그렇게 천천히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강껏, 적시 강력하고 끝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할까요 말까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극 주체해야 돼요. 예. 그런데 비살상 무기나 또는 회색 지대에 속하는 그런 전술을 통해 가지고 한국을 괴롭힐 때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의 우리가 지금 대북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북한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는 우리 그 국내 뉴스도 나가고 또 국제사회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 뉴스도 나가고 북한에 관한 뉴스도 나갑니다. 근데 북한 장병들은 자기가 북한 속에 살면서도 북한에 관한 뉴스를 몰라요. 그 예, 뉴스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가고 북한에 대한 가계도도 나가고 일기예보도 나가고 북한 장병들이 좋아하는 K-팝이나 트로트 같은 것도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북한 장병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작업하거나 이럴 때도 흥얼흥얼 하는 것이 결국은 한국 가요를 따라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최근에 북한이 어떤 행동들을 취해 왔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청년 문화 보장법, 그리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그리고 평양 문화의 보호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한류와 관련되는 것들을 소지하고 있거나 가지고 있거나 유포하거나 그러면 바로 교화형에 보내고 네네. 심지어 중학생까지도 이렇게 전 학생들이 보는 데서 수갑을 채워서 데려가는 모습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기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 북한으로 봐서는 이제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체제 균열을 일으키는 굉장히 그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한국 정부가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이 만일에 다시 한 번 더 도발을 하면 그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시 오물풍선을 보내거나 그렇다면 군사적 도발을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아까 이제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런 우리가 설명을 다 해줬지만 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런 대응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그런 전략적 판단과 부처 간의 협의와 수기를 거쳐서 그리고 이것이 국내외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한 뒤에 그리고 이제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라고 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각 부처가 수기와 협의를 거쳐서 네네. 이번 일을 결정을 하고 지금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도 좀 연장선 상의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외교부도 북한의 GPS 교란 공격과 관련해서 국제기구 세 곳에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밝혔거든요. 네네. 이 역시도 같은 이제 행동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GPS 교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북한에다가 GPS 교란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조치잖아요. 네네. 이제 어찌 보면 비례에 의해서 북한이 뭐 이렇게 전파 교란하니까 우리도 전파 교란하는 그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으로 하여금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직접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럼 그게 안 되면 국제기구가 북한한테 압박을 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여기에 관련된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ITU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제통신연합이죠. 두 번째는 이카오라고 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입니다. 세 번째는 IMO라고 하는 국제해사기구예요. 예. 그러면은 이런 그 국제통신연합 같은 경우에는 교신을 혼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어요. 북한 여기 가입해 있습니다. 이카오는 민간 항공이고 IMO는 해사니까 선박 간의 이런 움직임과 이렇게 그 송수신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파 교란이 이루어지면 비행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착륙 잘못하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인명 큰일 피해가 나죠. 오게 예. 되는 거고 이번에 GPS 교란을 통해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 입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북한이 이카오에도 가입해 있고 IMO에도 가입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한이 지난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해서 실패를 했는데 정찰위성 발사를 한다라고 통보를 해줬어요. IMO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북한이 자기도 정상 국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세계에. 그래서 IMO에 통보해 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발사에 실패하고 난 뒤에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발사 실패했다고 이걸 전 세계에 또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북한으로 봐서는 내가 그렇게 독재 국가고 이렇게 폐쇄 국가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정상 국가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각각의 IMO라든지 이카오라든지 이걸 다 통보해 줬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거꾸로 이번에 이런 전파 교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ITU라든지 이카오라든지 또는 IMO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북한한테 이렇게 좀 자제를 해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세 개의 국제기구가 각각 북한한테 북한이 다 회원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겁니다. 예. 자, 미국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네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역겨운 전술이고 그만둬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번에 이 오물풍선을 띄운 걸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것이요. 네. 그 주 책임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오물풍선이 적대 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제가 따져볼게요. 예. 20kg급입니다. 20kg급이 상공에서 줄이 끊어져가 떨어지면 그게 폭탄보다도 무서울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층, 20층에서 돌멩이 하나가 20kg짜리를 한번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20kg면 쌀 한 포 됩니다. 그게 떨어지면은 정상적인 사람도 거기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노약자나 어린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떨어진 게 유리창이라고 하는 것이 강화 유리잖아요. 자동차 유리가 깨졌죠. 그것까지도 깨질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보세요. 우리 저기 인천공항에서
이착륙이 금지될 정도로 이게 지금 위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위해 사항이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자체가 바로 평화와 안전을 이렇게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이제 우리 군이 네. 즉각적으로 또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럼 만약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진다면 네. 우리 군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 해요. 예.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군사적인 도발을 하느냐, 회색지대 같은 도발, 예를 들면서 집회에서 교란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물 풍선 보낸 거, 그것도 이제 일종의 보면은 비군사적인 그런 행위잖아요. 어떤 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군이 대응하느냐는 저는 달라진다라고 생각해요. 만일에 북한이 그러니까 국지 도발과 같은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어보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적시 끝까지 강력하게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저 말단 병사에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적강 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단 비군사적인 도발을 할 경우,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수신 장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우리가 여유를 갖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북 확성기 방송도 그렇게 다음 북한이 만일에 도발을 하게 되면 그때 재개하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예.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이유가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대북전단을 추가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탈북민 단체 정부는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이제 입장이지 않습니까? 통일부에서 밝히기에도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면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 대북 이 뭐라고 할까요? 민간 단체겠죠. 그 민간 단체하고 소통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제를 요청할 필요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자제 요청을 받고도 민간 단체가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그 국민을 생각하고 한반도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분들의 역량과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그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자제를 요청할 필요는 일차적으로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이 제거됐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김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